안녕하세요. 지원사원 아빠입니다. 어저께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기금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기금 대출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것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 기금 대출을 받고 후에 전세로 풀로 세팅을 해서 실제로 갭이 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아니면 1억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을 기금 대출을 먼저 받고 풀로 전세 세팅을 한 다음에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가끔씩 사용을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특별히 신경 안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는 분명히 오를 것 같다. 다만 갭이 너무 커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분들은 요 제도를 잘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침에 설명을 드리려고 좀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출금이 많다라고 하면 어떠겠어요? 내가 전세금을 냈을 때 주인한테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또 한 가지, 만약에 경매나 공매를 당하면 내가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울 보증보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다라는 어떤 것이냐면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예. 특히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이 꼭 필요한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하는 손해가 어떤 거냐 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을 보상한다. 즉, 세입자가 주인한테 돈을 못 돌려받으면 30일이 지났음에도 못 돌려받으면 이 보험회사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임차인에게 그 돈을 다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밑에도 보시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을 실시했는데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 보증금을 보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걸 가입하는 사람들이 만약 경매 공배에 나와서 배당을 별로 못 받아도 이걸 가입했다는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경매를 하면 나중에 명등은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보험 기간을 보면 보험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내용 맞고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보험 가입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전액으로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만 뭐냐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순위 설정 총액이 추정 시가의 60% 이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보통 120% 119일 경우는 120%의 채권 최고액이 잡히죠. 이 기금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은행에서 기금 대출을 만약 5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하면 실제로 채권 채권 6천만 원이 잡히죠. 그럼 60% 이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순위 설정 총액 플러스 임차 보증금이 추정 시가의 100% 이내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의 보증보험료는 연 0.19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추정 시가의 확인 방법이라고 있어요. 이걸 제가 보시면 사실 이게 좀 과거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인터넷 평균 시세라고 해서 KB부동산으로 과거에는 했었어요.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KB부동산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 실거래가의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 뭐냐면 KB시세가 있는데 매매가가 KB시세 KB세가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매매가가 1억 3천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해도 거의 그 보증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 얘기는 그래서 뭐냐면 이 KB 시대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입장에서 서울 보증보험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해보니까 이 국토부 실거래가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의 평균.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잘 활용하면 뭐냐면 자. 매매가가 최근에 떨어지는 단지 이런 데를 가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거래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 계약한 다음에 전세를 했을 때 계약한 다음에 전세를 했을 때 이 전세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도 거의 돈을 많이 안 넣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요거를 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실거래가가 있다라고 하면 실거래가를 보고 이게 이제 당장 없다라고 하면 KB 부동산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다음에 보시면 선순위 설정 최고액은 채권 최고액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제로 간편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밑에 보시면 아파트라고 쳐놓고 자, 추정시가가 3억 원이다라고 하면 아까 추정시가 확인 방법은 봤죠. 국토부 실거래가 최근 월 뭐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평균이다라고 이걸 여기다 넣고요. 임차 보증금을 넣고 선순위 설정 최고액을 넣으면 이게 지금 보시면 추정시가 3억인데 임차 보증금이 2억이고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1억이에요. 그럼 이게 3억이잖아요. 그러면 시가도 3억이고 이것도 3억인데 가능이 가입하냐 그랬더니 가입 가능 여부가 가능으로 나와요. 지금 뭐냐면 이거를 잘 활용하면 갭이 큰 단지들도 대출을 선순위로 기금 대출 1억을 받고 그 뒤에 전세 금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되고요. 첫째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두 번째로 월 이자가 나가는데 월 이자 얼마 안 되는 돈을 기금 대출 금리가 싸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갭이 큰 단지를 돈을 작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써볼 수 있고요. 주로 신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 사고 싶은데 이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